어이, 딱새 영감. 요즘 구두 닦는 놈들도 오래되면 회장님 소리 듣나 봐? 구두 닦는 놈이 회장? 그럼 나는 뭐야? 신이야? 명품 수트로 온몸을 감싼 30대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손에 든 에스프레소를 노인의 얼굴에 들이부으며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따라 커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에 든 구두소를 내려놓았죠. 남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분 후 이곳에 도착할 자기 아버지가 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은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오늘 바로 이 순간 끝날 줄은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 낡은 구두 닦기 부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천막이 해져서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낡은 의자 2개가 마주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구두 소리 들려 있었죠. 노인의 이름은 강대만. 대한민국 재계 3위 대림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평범한 구두 닦기 노인일 뿐이었어요. 강 회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실제로 구두를 닦으며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손에 묻은 구두약 냄새, 등을 굽혀 솔질하던 그 자세, 손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마음, 모든 걸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소를 움직였어요. 검은 구두약을 묻혀 광을 냈습니다. 50년 전과 똑같은 손놀림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박정우, 중견 부품업체 대성산업 후계자였죠. 정우는 부스 앞에 멈춰 섰어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영감. 구두 좀 닦. 말투가 거칠었어요. 존댓말도 아니었죠. 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 지금 다른 분 구두를 닦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우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기다리라고? 야, 이 영감탱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기다리래?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에스프레소 잔을 구두 닦기 부스 위에 쾅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튀었습니다. 회장의 작업복에 갈색 얼룩이 졌죠. 당장 닦으라니까.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소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제가 지금 다른 분 구두를 닦고 있다고. 닥쳐. 정우가 회장의 말을 끊었어요. 야, 구두 닦기 주제에 말이 많네. 내가 돈 줄 테니까 어서 닦으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회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휙! 지폐가 회장의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었습니다. 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씨, 진짜 짜증나네. 정우가 회장의 어깨를 확 밀쳤어요.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야, 딱새 영감. 너 같은 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손님한테 대들어? 딱새 영감. 50년 전 이 자리에서 구두를 닦던 시절 사람들이 회장을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딱새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죠. 회장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님, 제 별명을 어떻게 아십니까? 뭐, 별명? 정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같은 딱새들은 다 똑같아 보여서 딱새라고 부르는 거지. 요즘은 구두 닦는 놈들도 오래 하면 지들끼리 회장 소리 듣나 봐. 그는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정우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발을 쭉 뻗으며 턱으로 회장을 가리켰어요. 어서 닦으라고. 이 구두가 얼만지 알아? 500만 원짜리야. 그는 구두를 회장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어요. 손에 소를 들고 정우의 구두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발을 움직였어요. 회장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짓밟았습니다. 쿡! 아! 회장이 신음을 흘렸어요. 손등 위로 구두굽이 파고들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어요. 미안.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을 주었죠. 야, 영감. 요즘 구두 닦는 놈들이 말이야. 손이 너무 거칠어. 좀 부드럽게 닦으라고.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손님, 발을 좀 떼주시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아파? 정우가 더 세게 밟았습니다. 야, 이 정도는 참아야지. 구두 닦는 게 원래 고생이잖아. 그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잔인함 때문이었죠. 정우는 마침내 발을 떼었습니다. 회장이 손을 거두려는 순간 정우가 손에 들고 있던 에스프레소를 회장의 손등에 쏟아부었어요. 콸! 으악! 뜨거운 커피가 상처난 손등을 적셨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회장은 손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정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나저나, 야, 딱새 영감.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짓 하고 있어? 회장은 손을 감싸 쥐고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손님, 저도 나름 회장 소리를 듣는 몸입니다. 예의를 갖춰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회장? 그는 허리를 굽혀 회장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어요. 야, 딱새 회장. 푸아하. 정우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구두 닦는 놈이 회장. 그럼 나는 뭐야? 신이야? 그는 회장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어요. 야, 정신 차려. 너 같은 딱새가 회장이면 세상에 회장 천지겠네. 회장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야, 어서 구두나 닦으라고. 쓸데없는 망상은 접어두고. 회장은 천천히 다시 무릎을 굽혔습니다. 상처난 손으로 솔을 잡았어요. 피가 솔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의 구두에 솔을 갖다 댔습니다. 쓱쓱. 솔질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솔질을 멈췄습니다. 구두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다 됐습니다, 손님.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별로인데? 사실은 완벽했어요. 거울처럼 광이 났죠. 하지만 정우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이거 봐.
여기 흠집 났잖아. 그는 구두 옆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아무 흠집도 없었어요. 손님, 흠집이 없는데요? 뭐, 없다고? 정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가 내 눈을 의심해? 여기 봐. 여기. 그는 회장의 머리를 잡아 구두 가까이 밀어붙였어요. 회장의 이마가 구두에 닿았습니다. 보여? 안 보여? 손님, 정말 흠집이. 탁! 정우가 회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회장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야, 딱새 영감. 손님 말에 토 달지 마. 내가 흠집 났다는데 흠집 난 거야. 정우가 회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구두가 500만 원짜리라니까? 흠집 났으니까 배상해. 배상이라니요? 그래, 배상. 1억 원 내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 원이요? 왜? 못 내? 그럼 어쩌지? 정우가 턱을 괴며 생각하는 척했어요. 아, 맞다. 영감 나이가 70은 넘어 보이는데 장기라도 팔면 되겠네. 신장 하나에 5천만 원? 2개 팔면 딱 1억이네. 그는 회장의 배를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어요. 야, 영감. 오늘 여기서 신장 적출 각오해야겠는데?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더 흘렀어요. 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농담? 정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이게 농담으로 들려? 진심이거든? 그는 주머니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차용증이었죠. 자, 여기 사인해. 1억 원 빌렸다고.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방금 내 구두에 흠집 냈잖아. 그게 1억 원짜리 빚이야. 정우가 회장의 손에 펜을 쥐어줬어요. 어서 써. 안 쓰면 경찰 부를 거야. 손님 물건 망가뜨린 죄로. 회장은 펜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게 사기 아니야?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대만. 정우가 차용증을 낚아챘어요. 환하게 웃으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야, 딱새 영감. 1억 원 한 달 안에 갚아. 못 갚으면 진짜 신장 적출한다? 그는 회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우야. 멀리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박진수 사장, 정우의 아버지였죠. 아버지? 정우가 눈을 깜빡였어요. 왜 여기 계세요? 행사장에서 기다리기로 했잖아요. 박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 닦기 부스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부스 앞에 선 노인을 봤습니다. 얼굴에 커피 얼룩, 찢어진 입술, 상처난 손등. 박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정우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 회장님. 박 사장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회장님, 대체 여기서 무엇을?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구두 닦기 영감에게 무릎을 꿇다니. 제발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정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박 사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의 손을 부여잡고 있을 뿐이었죠. 회장님, 이 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장의 상처난 손등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누가 감히 회장님께. 회장은 조용히 박 사장을 내려다봤어요. 박 사장, 일어나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됐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벙긋거렸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박 사장이 천천히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요. 박 사장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탁! 정우의 뺨을 후려쳤어요. 아! 정우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닥쳐. 박 사장이 소리쳤어요.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개쌍놈의 새끼야. 내가 감히. 박 사장이 정우를 사정없이 쥐업했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퍽! 퍽! 정우의 얼굴에 주먹이 꽂혔어요. 으악! 아버지! 정우가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쥐업했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거 아들 때리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지? 회장이 조용히 박 사장을 불렀어요. 박 사장.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요. 박 사장은 정우를 놓았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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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앉은 채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코피가 흘렀습니다. 입술도 터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혼란이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 정우가 회장을 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구두 닦기 영감. 저 사람이요? 그냥 구두 닦는. 탁! 박 사장의 손이 다시 날아왔어요. 정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입 닥쳐. 박 사장이 정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분이 바로 대림그룹 강대만 회장님이시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대림그룹, 재계 3위, 강대만 회장님이시란 말이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대만 회장? 설마 그 대림그룹?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우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회장이라니. 닥쳐. 박 사장이 정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너 같은 개, 호로 새끼가 뭘 안다고. 박 사장은 다시 회장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 자식이 저지른 일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모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박 사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제 자식이 회장님께 무례를 범한 것,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회장님의 손을 다치게 한 것, 목이 메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대림그룹 회장, 저 딱새 영감이 온몸이 떨렸어요. 박 사장이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이 새끼야.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당장 회장님께 무릎 꿇고 빌어. 정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못 들었어? 박 사장이 정우를 발로 찼어요. 당장 빌라고. 정우는 기어서 회장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차갑게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용서해 주십시오. 쿵. 제가 잘못했습니다. 쿵.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머리를 찧었죠. 박 사장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죠. 회장님, 저희 회사 명함입니다. 대성산업.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간 대림그룹의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받았어요.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대성산업.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알고 있네. 박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20년 전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박 사장.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20년 전 자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가 기억나는가? 박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자네는 이렇게 말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장님, 저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자식에게도 이 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박 사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네 자식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회장이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딱새 영감. 구두 닦는 놈. 회장의 손이 주머니로 갔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썼지. 1억 원. 박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1억 원? 자네 아들이 억지로 쓰게 했네. 내 구두에 흠집을 냈다면서. 회장이 차용증을 박 사장에게 건넸어요. 자네 아들 말로는 내 목숨값이 1억이라더군. 박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강대만이라는 이름이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회장님, 이건. 박 사장.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목숨값이 1억이라는 자네 아들의 평가는 받아들이겠네. 박 사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그러니 납품 계약은 여기까지 하겠네. 박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회장님, 그 말씀은. 납품 계약 종료일세.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 20년간 자네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 끝이네. 회장님. 박 사장이 회장의 발을 붙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의 80%가 대림그룹 납품입니다. 계약이 끊기면 저희는 목이 메었어요. 망합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회장은 박 사장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건 자네가 자식 교육을 잘못한 대가일세.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먼지를 털었어요. 20년 전 자네는 약속했지.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네 아들은 오늘 은혜고 뭐고 다 저버렸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사람의 품격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남을 대하느냐로 결정되지. 회장이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네 아들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딱새 영감. 구두 닦는 놈. 신장이나 팔아라. 정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그게 자네가 20년간 가르친 교육의 결과인가?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죠. 회장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구두 닦기 부스를 벗어났어요. 박 사장이 뒤따라 기어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회장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몇 걸음 더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박 사장. 예, 회장님.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네. 박 사장이 숨을 죽였어요. 20년 전 내가 자네에게 기회를 준 이유를 아는가? 그건 자네가 가난했지만 눈빛이 정직했기 때문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자네는 무릎을 꿇고 나한테 부탁했지. 제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서 인간답게 키우겠습니다라고.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 자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이제 기회도 끝이야. 회장이 다시 걸어갔어요.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으아.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떨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가 망할 것이고, 가족이 무너질 것이고, 자신의 인생도 끝날 것입니다. 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모두 회장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회장은 구두 닦기 부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구두소를 들었어요. 상처난 손등에서 아직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소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쓱쓱. 익숙한 소리였어요. 50년 전과 똑같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대림그룹 회장이래? 왜 구두를 닦고 계시지?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솔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남자가 부스 앞에 섰어요. 회장은 남자를 위아래로 살펴봤습니다. 낡은 정장, 해진 구두, 긴장한 얼굴, 면접 보러 가는 길인가? 회장이 물었어요. 아, 네. 어떻게 아셨어요? 구두를 보면 알지.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앉게나. 남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남자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상처난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쓱쓱. 솔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렸어요. 어디 면접인가? 회장이 물었어요. 대림그룹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회장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림그룹? 네. 신입사원 공채요.
오늘 최종 면접이에요. 남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회장은 다시 솔질을 시작했어요. 그래, 긴장되겠군. 네. 너무 긴장돼서 아침도 못 먹었어요. 남자가 손을 비벼댔어요. 회장은 말없이 구두를 닦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구두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다 됐네. 회장이 말했어요. 남자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면접 잘 보게.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얼마예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어요. 됐네.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네. 오늘은 서비스야. 면접 잘 보고 오게. 하지만, 됐다니까. 어서 가보게. 늦겠어.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런 젊은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좋겠군. 회장은 다시 소를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회장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저분이 정말 재벌 회장 맞나? 저렇게 검소하실 수가.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해온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저녁이 됐습니다. 회장은 부스를 정리했어요. 소를 닦고, 의자를 닦고, 천막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기사가 내려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두 닦기 부스가 보였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배웠구나. 사람의 진짜 품격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손등의 상처를 내려다봤어요.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상처가 가르쳐 준 게 있었으니까요. 겸손, 존중, 그리고 인간다움. 한 달 후, 대성산업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대림그룹과의 계약이 끊기자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떠났고 결국 부도가 났죠. 박 사장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 직원들 퇴직금을 주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명품을 팔았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땀 흘려 돈을 벌었죠. 하루는 정우가 시청역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구두 닦기 부스가 보였어요. 회장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죠.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저, 구두 좀 닦아주실 수 있나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정우가 의자에 앉았어요. 노인이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익숙한 소리였어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손님, 괜찮으세요? 노인이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다 됐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정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혔죠.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손님, 좋은 하루 되세요. 정우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돌아 부스를 봤어요. 그곳에는 여전히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묵묵히 구두를 닦으면서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제야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그리고 회장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그 부스를 찾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구두소를 들고 50년 전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부자든 가난하든 회장이든 구두 닦이든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회장이 평생 지켜온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철학이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